네덜란드는 한국과 달리 어린아이들의 영어 과외 열기가 없다. 네덜란드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야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그것도 영어 전담교사가 아닌 담임교사에게 고작해야 인사말 정도를 그것도 아주 천천히 배운다. 영어 교육을 서두르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목적은 그저 영어가 어떤 언어인지 살짝 알아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진정한 교육은 중고등학교에 가서야 시작한다. 네덜란드의 초등학생들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뿐더러 부모 역시 자신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거나 아이를 다그치지 않는다. 늦게 언어를 배우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중고등학생들은 영어를 잘한다. 영어 전담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실생활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살아있는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특히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회화는 기본이고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정도로 영어를 아주 잘한다. 학교에서 회화를 비롯해 문법, 작문, 어휘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다 자주 시험을 치러 면학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비영어권 국가 4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영어 능력 평가 결과에서 1위가 노르웨이, 2위가 네덜란드, 3위가 덴마크 순이었다. 네덜란드 영어 교육의 장점은 초등학교에서 영어와 친근감을 쌓게 한 후 중고등학교에 올라가 살아있는 영어를 철저한 과정을 통해 익히게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비영어권 국가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영어를 잘한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거의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며 중하위 직업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심지어 노인이나 전업주부도 영어를 포함한 한두 개의 외국어는 기본으로 할 정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아이들이 네덜란드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영어 교육에 불만이 많았다. 5학년이 되어서야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데다 일주일에 고작 한두 시간, 그것도 담임교사가 인사말 기초단어를 가르치는데 고작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늘 염려하곤 했는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모든 것이 기우였음을 알게 되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회화 위주의 학교 중심 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네덜란드의 모든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은 영어권 국가 출신 원어민 교사가 맡아 한다. 이들은 대개 네덜란드어를 구사할 줄 안다. 그렇지만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특별히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만 네덜란드어로 설명을 덧붙인다. 수업은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는데 매 수업마다 과제가 주어진다. 일주일 동안 보통 100에서 200개 이상의 단어를 암기해야 하고 문장과 문법을 이해하고 외워야 한다. 영어 수업에서 특히 중시하는 것이 교사와의 1:1 구두 시험이다. 저학년 시기에는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 문답식으로 이루어지고 고학년 시기에는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교사는 이 구두시험에서 학생의 표현력과 발음, 문법 능력 등을 하나하나 체크한다. 구두시험은 1년에 4차례 실시되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에 반영된다. 또한 일반 암기시험보다 점수 배점이 높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과제와 시험 외에 아이들의 학습 욕구를 높이고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종종 영어 시장을 연다.
영어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영어로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영어 교사와 선배들이 서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의 영어 실력 역시 체크되어 성적에 반영된다. 또한 학교에서는 실제 언어 사용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학생을 영어권 국가로 캠프를 보내기도 한다. 필자의 두 아이들도 영국으로 2박 3일간 캠프를 갔다. 그때 교사는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눠 각각 주제를 정해주고 해당 주제에 관해 현지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리포트를 작성하는 과제를 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하위 직업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영어 교육이 진행된다. 네덜란드의 중고등 학생들은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영어는 물론 자신이 배우는 외국어로 막힘없이 회화를 할 수 있다. 네덜란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영어를 잘하는 데에는 텔레비전 방송 또한 한몫한다. 네덜란드의 방송사는 외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할 때 거의 더빙을 하지 않는다. 네덜란드어를 자막으로 처리해 이해를 돕게 함으로써 외국어를 생생하게 접하도록 한다. 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인근의 다른 유럽 국가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다.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수첩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예쁜 수첩을 사달라고 했다. 네덜란드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수첩에 기록하는 방법을 배운다. 학교에서 책, 공책, 필기도구 등 준비물을 모두 일괄적으로 마련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첩만큼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서 들고 다니려고 한다. 그 수첩에 할 일, 숙제 등을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좋은지 교사에게 배운다. 평소 무언가를 곧잘 까먹는 아이들도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자주 빌려보았는데 수첩을 쓰기 시작하면서 읽어주지 않아도 반납할 날과 다음에 빌릴 책을 스스로 챙기게 되었다. 수첩에 기록하기 교육은 몇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잊지 않고 꾸준히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수첩을 걷어 잘못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한다. 그리고 기록을 잘한 아이의 수첩을 보여주며 시간 관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준다. 필자의 아이들 역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부터 늘 수첩을 간식 가방에 넣어 다녔다. 1년 동안 꾸준히 수첩을 정리한 아이들은 6학년이 되면서부터 교사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기록을 했다. 숙제는 물론 음악 수업을 받으러 가는 날, 테니스 연습이 있는 날, 친구와의 약속 등을 메모해 놓는가 하면 친구들과 서로 시간표를 비교하며 약속 시간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고 대견한 마음이 들었다. 특히 둘째 아이는 아주 중요한 메모는 그 수첩 페이지를 멋들어지게 접어놓아 꼼꼼하게 살피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필자는 가끔 아이의 수첩을 펼쳐보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렇게 수첩에 기록하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일상이 된 아이들은 새 학기가 되면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수첩을 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수업 시간과 과목이 매일 다른 데다 각 과목마다 쪽지 시험과 과제가 자주 주어졌기 때문에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는데 기록하는 습관은 아이들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 초등학생일 때부터 수첩을 들고 다니며 기록하는 것이 습관이 된 아이들은 자연스레 어른이 되어서도 기록을 생활화하게 된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수첩을 사용하는 일이 몸에 밴 사람들이 많다. 네덜란드 사람들과 약속을 잡으려고 시간을 물어보면 그들은 항상 잠깐 수첩에 적힌 일정 좀 보고 이야기할게 라고 했다. 그리고 어릴 때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필자는 대학 졸업 후 방송사에서 근무하면서 뒤늦게 수첩에 기록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이 습관은 전업주부가 된 지금까지도 이어져 삶을 유익하고 즐겁게 만들고 있다. 네덜란드 사람들을 보며 기록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 고맙다. 네덜란드의 부모들은 아이를 참 강하게 키운다. 한국인의 시선으로는 냉정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그 예로 네덜란드의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오간다. 큰 도시를 제외하면 한국에서처럼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다. 자전거를 1시간 이상 타야 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도 많다. 더구나 비가 자주 내려서 자전거를 타기 번거로운 날이 많고 겨울에는 세찬 바람 때문에 비를 맞으면 우비를 입고 있어도 몹시 아프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 직장에 나가지 않는 날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한 번은 이웃에 사는 네덜란드인 부부에게 비가 세차게 내리는데 어째서 딸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렇게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그들은 네덜란드에서 비가 오는 것은 예사이며 자신들이 그렇게 자랐듯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부모가 아이들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점은 용돈 문제에서도 두드러진다. 네덜란드의 부모들은 정해진 용돈 외에 아이들에게 일료로도 더 주는 법이 없다. 물론 쓰고도 남을 만큼 용돈을 주는 부모는 거의 없다. 아이들은 늘 부족하고 빠듯하게 용돈을 받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필요한 돈을 스스로 버는 경우가 많다. 네덜란드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임금은 시간당 2유로 50센트, 원화로 4,000원가량이다. 아이들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하우스에서 오이나 피망을 따는 일을 해서 용돈을 번다.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할지라도 자녀가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도록 놔둔다. 설령 용돈을 버느라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이는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할 뿐 용돈을 더 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책임감을 강조하려 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하고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한다.